이렇게 달라붙는 음식, 그런데 당분이 높은 음식은 충치를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와. 노란 게 지금 바나나 킥이 다 들어가 있죠. 와. 오늘 제가 양치를 준비한 도구는 4가지가 있어요. 거울에 다 튀길 정도로. 이렇게 볼을 먼저 제끼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석이 생기면은 이쪽 잇몸이 다 녹아서 내려가요. 그러면 결국에 뿌리가 드러나고 흔들려서 뽑게 돼요. 여기만큼은 내가 반드시 완벽하게 닦아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양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Okay, that's what we have here. They're like ocean cake. 원장님 뭐 하고 계시나요? 제니 바나나 킥 먹는 영상 보고 있는데 I want to try another one, Jenny.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쁜. 예뻐서 보는 거 아니고 네. 물론 제 와이프가 더 예쁘긴 하죠. Now, 근데 Jenny, I 요즘 got one 제니가 of my 진짜 핫하긴 Chicago 하더라. treats. 사실 바나나킥이 먹으면 치아에 엄청 많이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달라붙는 음식, 그런데 당분이 높은 음식은 충치를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바나나킥 먹는 건 좋지만 양치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충치 천지가 될 거예요. 농심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나나킥 먹고 양치하는 방법까지 좀 제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네.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막 먹었으니까 너무 부끄럽긴 한데 치아에 바나나킥이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 구강 카메라로 한번 사진 찍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잘 만들었네. 가볼까요? 네. 그 와. 노란 게 지금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금니거든요. 이 사이에 이제 씹는 면이 있어요. 네. 살짝 움푹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바나나킥이 다 들어가 있죠. 와. 그리고 옆에 이제 또 치아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로 여기가 또 다 바나나킥. 아. 근데 이제 바나나킥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런 타입으로 생긴 과자들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카라멜이 제일 안 좋긴 합니다. 근데 카라멜처럼 약간 끈적이는 점성으로 바나나킥이 변하니까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양치를 해서 없애면 돼요. 네. 그래서 양치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양치를 준비한 도구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칫솔모가 작은 칫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금니 칫솔, 첨단 칫솔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치간 칫솔, 치간 칫솔 중에서도 사이즈가 가장 작은 SS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손잡이가 달린 치실입니다. 이 4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양치를 할 거고요. 칫솔질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한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치아랑 잇몸 사이에다가 칫솔모를 놓고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진동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닦으면 굳이 박박 닦을 수도 없고 천천히 치아랑 잇몸 사이에 넣고 진동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빡빡 할 필요도 없어요. 치아 하나의 가치가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 하나하나가 명품백이다 이런 생각으로 소중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조심히 닦아야겠다. 사실 앞니, 아래 앞니 뒤쪽을 닦을 때는 진짜 세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통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다 튀길 정도로. 이렇게. 잠깐만. 왜냐면 아랫니 안쪽은 여기 침샘이 있어가지고 치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어금니 칫솔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어금니 칫솔은 끝이 뾰족하게 생겼죠. 이걸로 어금니 끝을 좀 집중적으로 닦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아까 치아 사이에 바나나킥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도 닦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금니 닦기 편해서 어금니 칫솔이지 어금니만 닦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름은 첨단 칫솔이죠. 볼을 먼저 제끼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간 칫솔이죠. 요즘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가장 얇은 굵기의 치간 칫솔입니다. 왜냐면 제가 치아 사이 틈이 넓지 않아서 이걸 준비했고 이걸 이제 구부려서 사용해야 돼요. 이대로 할 때는 앞니는 가능한데 어금니는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부려야 되는데 이 위에 철사 부분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 플라스틱의 목 부분을 구부립니다. 애초에 여기를 구부리면 정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피난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피가 나는 건 잇몸이 안 좋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잇몸에 피가 나면 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네. 피가 안 날 때까지? 피가 계속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결국엔 치과 와야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잇몸이 부어 있어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죠. 아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2, 3일 지나니까 괜찮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이게 이제 심해져서 치아가 흔들리고 뽑게 되는 순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번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플래커스 손잡이 치실인데 이게 좋은 점이
향이 좋아요. 하고 나면 여기 민트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민트 향이 입안에 확 퍼지거든요. 너무 편하죠. 아직도 나와. 이걸 다 썼는데 아직도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색이 바나나 킥이 껴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레진 치료 받았던 흔적이 여기서는 안 보였는데 여기서는 다 보이죠. 기존에 바나나 킥이 막고 있던 게 다시 드러난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양치질을 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양치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치약도 중요하지만 네. 칫솔질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칫솔질이 제일 중요해요. 치약의 목적은 결국에는 충치 예방하는 거고, 이렇게 음식물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잇몸에 해가 되는 치태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칫솔질, 이솔질이라고도 하거든요. 칫솔질이나 이솔질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양치질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보고 이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치아랑 잇몸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걸 치주 포켓이라고 하는데 이 포켓을 닦아줘야 돼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먼지 털어내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넣은 상태에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진동 주고 쓸어내립니다. 여기도 진동을 주고 쓸어내려요.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려요. 한 10번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쓸어내리고. 이렇게 쭉 반복해요.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안쪽도 마찬가지죠. 진동을 주고 쓸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겉면이랑 속면은 다 닦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씹는 면도 당연히 닦아야겠죠. 씹는 면은 그냥 마음껏 닦으시면 됩니다. 어금니 칫솔은 생긴 것 자체가 저기에 특화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닦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넣고 한번 쓸면 됩니다. 쓸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치석이 가장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치석이 생기면은 이쪽 잇몸이 다 녹아서 내려가요. 그러면 결국에 뿌리가 드러나고 흔들려서 뽑게 돼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좀 신경 써서 닦아주시면 좋고요. 왼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간을 닦는 데도 좋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여기에 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이 용도는 이렇게 두 가지 용도가 있고, 교정하시는 분들은 브라켓 사이도 이걸로 닦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브라켓 사이로 원래 세균이 많이 들어가서 충치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교정할 때 충치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런 칫솔을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치간 칫솔이죠. 굵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얇은 굵기를 일단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걸로는 굵은 이 치간이 굵은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굳이 굵은 거 사용하다가 잇몸에 상처 내지 마시고 애초에 좀 얇은 거 사용하시면은 여기저기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이런 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치아가 붙어 있어서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실이죠. 치실은 뭐 이렇게 다 사용법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손잡이 달린 게 확실히 편해요. 갖고 다니면서 써도 돼요. 일회용 아닙니다. 몇 번씩 써도 됩니다. 특히 이 치간 칫솔도 일회용 아니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10번 이상 사용하셔도 됩니다. 치실만큼은 꼭 갖고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 끼는 게 정말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원장님 오늘 네. 그 양치질 되게 너무 상세히 잘 알려주셨는데 네, 충분한가요? 아 지금 그래도 네. 전 국민이 네. 지금 바나나킥에 지금 네. 홀릭돼 있어가지고 네, 제대로 양치할까 저는 그게 너무 걱정돼요. 네, 그래서 원장님 그 다시 한번 네. 양치하는 모습 네. 보여주면서 네, 나레이션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먼저 치약을 칫솔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짜줍니다. 칫솔 위에 치약이 떠다니는 게 아니라 칫솔 안쪽으로 치약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저는 왼쪽 위에 어금니부터 양치를 시작했어요. 왼쪽 맨 끝에 평상시에 잘 안 닦이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아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양치를 시작했습니다. 치아 하나의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히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치아랑 잇몸 사이, 아까 말씀드렸던 치주 포켓이라고 하는 부위에 음식물이나 치태, 세균 등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걔네들이 거기에 쌓여 있으면 치석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는다는 생각,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양치를 하고 있고요. 변형 바스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 있는 치아 전체를 다 닦고 있죠. 이렇게 박박 문질러서 닦는다기보다는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게 포인트고요. 이 진동은 나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진동을 주면서 한 치아당 7번에서 10번 사이의 진동을 주고 쓸어내린다.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입 천장 쪽에 있는 앞니 뒷면도 마찬가지예요. 혀가 잘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깨끗한 부위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음식물이 끼거나 교정하신 분들은 교정 유지장치가 이 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지장치와 치아 사이에 세균들이 끼지 않도록 잘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왼쪽 아래 쪽을 닦을 때도 치아랑 잇몸 사이를 타겟으로 해서 여기만큼은 내가 반드시 완벽하게 닦아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양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아랫니, 앞니 뒤쪽을 닦고 있는데 치약이 막 거울에 튀길 정도로 엄청 세게 닦죠. 이렇게 닦으셔야지 아랫니 뒤쪽은 치석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치석이 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생기는 걸 최대한 방지하려면 이렇게 세게 닦아야 된다. 치약이 질질 흘리면서 닦아야 됩니다. 양치질은 결코 고상한 과정이 아니고요. 내 소중한 치아를 완벽하게 닦아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닦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금니 칫솔을 사용을 해서 어금니 뒷면을 잘 쓸어줍니다. 이쪽은 일반 칫솔로는 닦기가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금니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어금니 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이 끝이 너무 단단하니까 너무 세게 하면 잇몸에 피가 날 수가 있고요. 치열이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딱 4군데 정도 정해서 양 끝에 어금니들 맨 끝부분만 닦아주셔도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은염이 생기거나 치주염이 생기는 것들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치간 칫솔을 사용합니다. 가장 가는 굵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는 치아도 있어요. 워낙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굳이 무리해서 넣지 않고요. 이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부위만 치간 칫솔질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굳이 안 들어가는 부위는 세균 같은 것들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안 닦아도 됩니다. 근데 이 철사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워터픽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훨씬 좋고요. 마지막으로 손잡이 치실을 이용해서 치실을 하는 거죠. 들어보시면은 치실이 통과할 때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치아 사이가 견고하게 잘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소리가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통과가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음식물이 엄청 많이 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는 조금 더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셔야 되겠고 치실도 더 잘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치과에 꼭 가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양치질이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